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허무하게 자기 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부재의 고통입니다. 반대로 미운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하루하루가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어떤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괴로운 존재의 고통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있는 학교에 매일 가야 한다는 건 피해 학생에게는 지옥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떨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존재로 행복해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워할까요?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또 다른 권력자든 보통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행복해하는 사회, 그래서 누군가의 부재를 많이 아쉬워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추진 중인 버스 공영 차고지 건립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차고지 건립 사업비가 석 달 사이 100억 원 가까이 증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8.4%로 나타났습니다. 날이 부쩍 추워지면서 바빠진 곳 중에 하나가 연탄 공장입니다. 매년 생산량이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연탄을 주 연료로 쓰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탄은행의 후원이 뚝 끊겨 이들의 겨울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대전시가 시내버스 99개 전 노선에 하차 태그 의무제를 도입한 결과 9월 말 기준 하차 태그율이 83%에 도달했습니다. 태그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시행 전인 4월에는 태그율이 47%였습니다. 충남대를 제외한 대전 지역 모든 대학이 기숙사비 카드 결제와 현금 분할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팀으로 14년 만에 FA컵 결승에 오른 대전 코레일이 6일 열리는 결승전을 앞두고 막판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상대는 1부 리그 팀 수원인데 선수들은 실업팀 최초로 FA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투자기업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6일 전후로 대전시티즌 인수기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한의원 약상자에 넣어 판매한 행위는 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충청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렸던 오래된 화력발전소 2기가 폐쇄 결정됐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보령화력 1, 2호기를 내년까지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령화력 1, 2호기는 각각 1983년, 1984년 준공돼 사용 연한 30년을 넘긴 채 3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질소 산화물의 농도가 전국 60개 발전소 가운데 6번째와 7번째로 높았는데요.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가동한 지 30년 지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번에 폐쇄 결정이 난 2기의 경우 2년 정도를 앞당긴 겁니다. 네, 이 충청남도가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 이참에 탈석탄 정책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고 밝혔죠? 네, 충청남도는 2050년까지 도내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7%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용한 지 20년 지난 석탄 화력발전소 14기를 2026년까지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나 지방세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일부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그동안 석탄화력 발전소가 국가 성장을 견인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며 발전소 폐쇄 이후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좀 더 맑은 하늘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군요. 일자리 감소 등 후유증도 최소화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대전 지역이 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 속에 이 재개발 아파트 두 곳이 높은 청약률로 분양에 성공하면서 열기가 더욱 끓어오르고 있는데 저금리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규제라는 돌발 변수도 있어서 투자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죠. 네, 지난달 대전 도마 변동 8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분양을 마쳤는데요. 개관 첫날부터 아파트 견본주택이 인파로 북적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더니 800여 가구 공급에 6만 명이 넘게 몰려 평균 78대 1, 최고 2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 전 분양한 목동 3구역에 이어 2주 연속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전의 부동산 과열을 촉발한 건 2017년부터 밀려든 투기 자금 때문입니다. 2018년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풍선 효과로 외부 자금 유입은 가속화됐고 유성구와 서구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맞춰 분양한 도안 신도시 갑천 3블록과 아이파크시티는 경쟁률이 최고 200대 1을 넘기며 청약 광풍을 불러왔는데요. 올 하반기에도 도안 신도시 아파트 두 곳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데다 재개발 아파트 두 곳의 분양 성공으로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정부가 규제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오는 6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때 대전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급등을 불러온 투기 세력들도 최근 대전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알려져 추격 매수의 위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부동산 호황 속에 돌발 변수도 적지 않아 부동산 투자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예, 분위기가 이상하면 신중해야죠. 대전에 트램이 도입되고 인근 도시와 도로망도 확대되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대전권 철도와 도로 등의 교통망이 대거 확충된다고요. 네, 정부가 지난주 광역교통 2030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전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과 신개념 교통수단 도입 두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호남선을 활용해 대전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계룡시에서 신탄진까지 35km, 2단계는 신탄진에서 조치원을 연결하게 됩니다. 또 정부 대전청사에서 서대전을 순환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025년 개통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전권 교통망 보강을 위해 인근 도시와 연결하는 광역도로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만성적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서대전 IC에서 계룡시 2개 3가 도로를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또 계룡 신도안에서 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도 개설도 추진됩니다. 또 기존 BRT는 유성 복합터미널 건설을 통해 세종에서 공주와 조치원 등 인접 도시까지 노선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대전권 광역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예, 보다 빠른 대전 또 그 주변 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대전시 복명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재도구를 태워 4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계속 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뉴스 브리핑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전기택시 30넉 대, 전기화물차 20대를 포함해 애초보다 300여 대 증가한 1,500여 대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보조금은 전기택시는 최대 1,6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600만 원으로 구매 계약한 뒤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전기료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효율업 온실가스 다운 코미 에너지 3차 사업을 26일까지 공모합니다. 에너지는 사랑이다 란 슬로건으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교체 사업비를 중부발전이 투자하고 온실가스를 확보하는 상생협력 사업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오늘부터 22일까지 내년 대전예술가의 집 정기시설 사용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시설은 공연장인 누리홀과 전시실이며 사용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교육청이 6일까지 제5회 대전교육공감 원탁회의에 참여할 토론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18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학생 건강 증진과 유지 관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 등 대전시민 누구나 대전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가 산성뿌리 전통시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시장 상권과 겹치는 과일과 야채, 축산 등 신선식품은 판매하지 않으면서 젊은 층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충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 한때 서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다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93주년 점자의 날입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의 등불이지만 그들을 위한 점자책과 녹음도서 등 점자책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부족 실태와 대안에 대해서 대전 점자도서관 이재화 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화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전 점자도서관의 이재화입니다. 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먼저 이 점자도서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점자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읽는 글자, 즉 언어입니다. 네. 종이에다가 볼펜 등으로 작은 구멍을 뚫으면 뒷면에 볼록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이 점 표시를 손끝으로 읽는 기호 문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프랑스에서 군인들이 암호로 야간 문자로 만들어졌는데 예. 지금은 계속 연구해져서 한 손가락 끝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6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로로는 이제 두 줄인데 네. 1, 2, 3점이 있고 1점 옆에가 4점, 2점 옆에가 5점, 3점 옆에가 6점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에다가 점을 몇 개 뚫어서 네.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집니다. 네. 아, 프랑스에서 먼저 군대용으로 이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 이거군요. 예. 그러니까 조용히 말을 그렇죠. 안 하면서 서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불이 없을 때 예. 암호로 이제 예.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 이 대전 점자 도서관에는 이 점자 책들을 대여해주고 또 녹음 도서도 대여해주고 그러는 데입니까? 예. 점자책도 만들고 또 대여도 해주고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녹음도서, 대체 자료로 또 전자점자도서, 또 큰 글자도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글씨를 크게 인쇄한 큰 글자 도서도 있고요. 예, 요즘은 아. 저시력인 분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그렇죠. 글자가 잘 안 보이면 돋보기 놓고 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제 저시력인들은 큰 글자를 돋보기라든지 안 그러면은 독서 확대기를 사용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점자 도서관을 점자 책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당연하죠. 가장 예. 기본인 것이 점자 제작입니다. 예. 오늘은 이 또 하나의 한글인 이 점자를 기리는 93주년 점자의 날인데요. 예.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예. 그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건 프랑스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나라마다 다 점자가 있죠. 예.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나요? 예, 오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글 점자가 탄생한 지 93주년이거든요. 예. 옛날에 그 서울맹학교에 계시던 송암 박두선 선생님이 그 당시는 일제 강점기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시각장애인들한테도 우리 애국심을 좀 길러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말을 쓸 수 있는 것이 점자를 만들어 보자. 네. 점자를 만든다고 하는 거지 우리말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자음과 모음이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자음, 네. 기역, 니은, 띠끝 또 모음, 아야, 의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6개의 점인데 기역 자음은 4점에 찍습니다. 그렇지만 받침 기역은 또 옆으로 가서 1점에 찍고 네. 예를 들어 니은은 1, 4점인데 받침 니은은 한 칸 내려갖고 뭐 2호점으로 찍는다든지 또 모음에 가서는 아자가 1, 2, 6점인데 1, 2, 6점을 뺀 3, 4, 5가 야자가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다 이거죠. 예. 송암 박두선 선생님에 의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왜 한글은 원고지에 쓸 때는 한 글자가 한 칸을 차지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점자는 6개 점으로만 하다 보니까 많은 글자를 쓸 수 없어서 네. 이거를 풀어서 예를 들어 점자 이렇게 쓰면은 원고지에는 점하고 자 두 칸만 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점자로 쓸 때는 풀어서 첫 칸에는 지읒, 두 번째는 세 번째 아하. 칸에는 미음. 네. 이렇게 하면은 지읒이 어의 미음이니까 점이 되잖아요. 예. 자는 지어 쓰고 이렇게 5칸으로 풀어서 씁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량이 조금 많아지는 거고 또 읽거나 쓰는 속도가 조금 늦어져서 예. 이것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약자라든지 약어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점자도 계속 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계속 발전하고 예. 지금은 2016년도에 점자법이 정해져 갖고 네. 법으로 네. 예, 그래서 점자도 하나의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 언어입니다. 예. 사실 이 한글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는 또 하나의 한글인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우리 점자도 훈민정음과 똑같은 체계로 된 문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라고 보고요. 예. 또 저희들은 이것을 훈맹정음이라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훈맹정음. 예. 예. 이렇게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는 개발이 되고 또 보급이 됐지만 근데 이 여전히 점자 책하고 녹음도서 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이 보급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쉽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자라든지 이런 녹음 네. 이런 대체 자료라고 합니다. 네. 이런 대체 자료를 다 합쳐도 네. 1년에 나오는 책들의 5%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점자는 더더욱이 1, 2% 정도에 불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책이 한 권이 출간이 됐다 그러면 그게 뭐 컴퓨터로 이렇게 자동화돼서 점자책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러지는 못하나 보죠 아직은? 그렇죠. 점자책을 만들려면은 네. 첫째 이제 사서가 책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선정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이 책을 워드라든지 스캔 이렇게 떠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입력하고 난 뒤에는 점력 교정사들이
다시 이거를 교정을 한다든지 편집을 해서 네. 이것을 다시 점자 프린트기로 출력을 해서 네. 마지막에 가서는 이 출력한 종이를 재본해야만이 점자책 한 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어 책을 번역가가 번역을 하듯이 이 점자도 맞습니다. 한글로 돼 있는 책을 점역이라는 과정을 전문가들에 의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기관별로 같은 책을 중복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젠 전문 서적이나 전공 서적은 찾기가 더 힘들다면서요. 옛날에는 중복되는 책도 있었는데 요즘은 네. 거의 이제 서로 책 목록을 갖고 검색을 해서 네. 중복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전문 서적이나 전공 서적은 아직도 부족한 게 왜 그러냐. 전문 서적 중에서 한자도 나오고 기호도 나오고 그렇죠. 어려운 글자가 많잖아요. 예. 이거를 입력하려면 입력하는 사람도 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교정하는 사람도 그 전문 용어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서적, 전공 서적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도 아쉬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어도 전문 서적이나 전공 서적이 점자로 된 게 없다 보니까 아주 이게 배우는데 굉장히 더 어려우시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쉬운 것이 아무리 장애가 또 점자가 이제 있으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는 있는데 네. 이런 자료들이 부족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니까 항상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에 늦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학생들도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점자책으로 나오려면은 한 5월 달 중간고사쯤 돼야 이제 책이 주어지니까 예. 이런 과정들이 어려운 거죠. 예. 이건 요즘 발달하고 있는 AI나 이런 거로 어떻게 적용이 돼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워드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스캔을 떠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확도입니다. 네. 글자가 오타가 난다든지 이런 정확도가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이 프린터기도 이 속도 바로바로 찍어내야 되잖아요. 예.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찍어야 되지 시간이 걸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고사 끝날 때쯤 돼가지고 중간고사 그 앞에 게 나오면은 네. 이게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점력 교정사들이라든지 또 이런 워드 입력하는 봉사자들이 어떤 교육을 거쳐서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점자책 또 녹음도서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점자책 보급을 위한 대책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첫째는 점자도서 제작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 입력입니다. 그래서 도서가 출판되면은 법적으로 전자 파일도 함께 납본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점자 파일도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둘째는 이런 전문 서적이나 전공 서적의 보급을 위해서는 점력 교정사들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또한 네. 세 번째는 이런 시간이 급한 자료들은 종이로 찍기 이전에 네. 시간이 걸리니까 점자 파일로라도 먼저 찍어서 네. 시각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이 점자 노트북 그래서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서라도 네. 우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 그 점자 파일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이게 출판사의 부담만으로 해도 안 되겠죠.
출판업계도 영세하니까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 네, 국가에서 어떤 뭐 장애인 복지 차원 또는 문화 격차 해소 차원에서라도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시각장애들이 충분히 그들의 능력 점자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대전 점자 도서관 차원에서 또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우리 대전 점자 도서관에서는 점력 교정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점자 보급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직원들과 봉사자로 점력 교정 동아리를 만들어서 네. 현재 점자 도서 제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앞으로는 점자 도서 이런 제작에 있어서 선택 또 나중에 관리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서가 꼭 필요한데 네. 우리 점자 도서관에는 아직 아쉽게도 사서가 없습니다. 네. 이 사서 확보를 위해서 우리 정부청이나 대전시청에 그 중요성을 열심히 설명하고 노력해서 점자 과정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부족 실태와 대안에 대해서 대전 점자도서관 이재화 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대통령 지원 선포에도 공모마다 탈락이란 기사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4차 산업 관련 공모 사업에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